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단 한 번의 충돌로 MMA 역사가 다시 쓰일 수도 있는 밤. 이슬람 마카체프가 2체급 재패를 꿈꾸는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 한 가지가 조용히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잭 델라 마달레나. 팬들과 전문가들이 운명의 챔피언이라 부르는 마카체프가 아닌 남들이 간과한 호주의 챔피언이 이 초대형 슈퍼파이트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한 마카체프를 델라 마달레나는 멈출 수 있는가? UFC 322. 전 세계가 기다려온 슈퍼파이트. 모든 배당률은 마카체프를 향하지만 통계와 실제 경기 스타일을 깊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반전이 보입니다. 델라 마달레나는 단순한 펀처가 아니라 마카체프가 이전에 한 번도 맞서본 적 없는 유형의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번 대결의 최대 변수가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둘러싼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라이트급에서 쌓아 올린 철옹성은 그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임을 보여왔습니다. 4차례의 타이틀 방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2번의 혈전,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를 상대로 한 완벽한 조합의 그래플링. 그 과정에서 마카체프는 결국엔 끌려간다, 결국엔 잠긴다 라는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UFC 322도 같은 결말일 거라 단정합니다. 하지만 잭 델라 마달레나의 존재는 이 예측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팬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않았고 언론 역시 마카체프의 이 체급 재패 스토리에 더 집중해왔지만 정작 실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능력치는 그 어떤 평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델라 마달레나의 첫 번째 무기는 단연 스트라이킹입니다. 현재 UFC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공격형 타격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놀라운 출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분당 6.84회의 유효타를 52%의 정확도로 꽂아 넣으며 흡수 타격은 4.53, 여기에 64%라는 높은 방어율을 기록합니다. 이 수치는 같은 엘리트 스트라이커였던 볼카노프스키, 포이리에보다도 더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델라 마달레나가 단순히 앞에서 교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후반 라운드까지 동일한 파워와 볼륨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타격의 위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마카체프가 장기전으로 끌어가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85m의 리치를 활용하는 원거리 잽과 스트레이트 구성은 1.79m의 마카체프보다 분명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마카체프가 스트라이킹이 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스탠딩에서 자신의 성장한 킥복싱 테크닉을 몇 차례 증명했고 포이리에 역시 클린치와 잽 교환에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직까지 JDM 같은 유형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델라 마달레나는 포이리에처럼 원펀치에 의존하지 않으며 볼카노프스키처럼 출입을 반복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그는 한 번 거리 싸움에서 리듬을 잡으면 상대를 쉼없이 압박해 단단한 페이스를 강요하는 타입입니다. 이는 스탠딩에서 시간을 길게 쓰고 싶지 않은 마카체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타격이 아닙니다. 델라 마달레나가 가진 가장 독특한 강점, 바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아니라 테이크다운 이후의 복귀 능력입니다. 그래플링 스탯만 보면 그는 자주 테이크다운을 허용합니다. 길버트 번즈에게 7번, 벨랄 무하마드에게 3번. 하지만 이 테이크다운은 대부분 큰 데미지나 유리한 포지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델라 마달레나는 넘어지면 올라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즉각적인 그립 파괴, 힙 이스케이프, 네 발 자세 전환, 혹은 무릎을 활용한 체중 분산으로 상대를 묶어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점은 볼카노프스키가 마카체프를 상대하며 보여준 전략과 매우 비슷합니다. 테이크다운을 억지로 버티지 않고 받아들인 뒤 포지션을 빼앗기지 않는 방식, 패닉 레슬업을 하지 않는 방식. 실제로 마카체프는 상대가 급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서브미션을 가장 자주 성공시켰습니다. 레나토 모이카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델라 마달레나는 그런 함정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그립을 풀고 상대의 상체 컨트롤을 무너뜨린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는 마카체프의 장기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델라 마달레나가 평소 파워 의존도가 낮은 스트라이킹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이리에는 큰 한방을 노릴 때 노출이 생기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타이밍을 허용했습니다. 볼카노프스키 역시 순간적인 접근 때 마카체프에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델라 마달레나는 콤비네이션의 길이가 짧고 잽 중심의 구조라 테이크다운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피라스 자하비가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론 델라 마달레나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는 아직 메가 이벤트, 그것도 첫 타이틀 방어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압박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카체프는 이미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메인 이벤트를 치르며 적응을 끝낸 상태입니다. 델라 마달레나가 이 압박 속에서도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보여주는 차분한 호주 남자 스타일은 외부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차분함이 진짜인지 혹은 당일 오버와트가 올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마카체프가 170에서 어떤 체력을 보여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더 큰 체급에서 몸이 무거워지면 장기전 시 테이크다운 빈도와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큰 파워를 얻어 스탠딩에서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케이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 미지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대결은 마카체프가 내려가서 잡는 경기가 아니라 둘 중 누가 상대의 강점을 먼저 지워버리느냐 위 경기입니다. 델라 마달레나는 스탠딩에서 우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고 테이크다운 후 복귀 능력은 마카체프에게 처음으로 겪는 난감한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마카체프는 케이지 컨트롤, 체중 분배, 상체 압박, 그리고 시간 관리에 있어 UFC 최정상입니다. 작은 공간 속에서 상대의 리듬을 붕괴시키는 능력은 델라 마달레나에게 끔찍할 정도로 압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리듬 전쟁입니다. 델라 마달레나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스탠딩에서 충분히 마카체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카체프가 케이지 중앙을 빼앗고 클린치와 레슬링 싸움을 강제하면 기울어진 체급에서도 승산이 높습니다. 팬들은 이슈를 단순히 마카체프가 테이크다운하면 끝으로 설명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델라 마달레나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으려는 유형이 아니라 넘어져도 곧바로 되돌아오는 유형이며 이 점은 마카체프에게 가장 까다로운 스타일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일부는 체급 차이 플러스 볼륨 스트라이커는 마카체프의 악몽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델라 마달레나는 아직 마카체프의 레벨에서 싸워본 적이 없다며 경험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SNS에서도 의견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JDM 후반 라운드에 마카체프를 압박해 KO 시킬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팬은 마카체프가 결국 테이크다운을 반복하며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예측은 결국 단 하나의 날, 단 하나의 순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둘 중 누가 먼저 흔들리는가? 누가 먼저 패턴을 읽어내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 순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UFC 322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잭 델라 마달레나는 지금까지 마카체프가 상대해온 모든 스트라이커와 다르고 마카체프 역시 그가 상대해온 모든 그래플러와 다릅니다. 이 밤은 단순한 챔피언의 방어전이 아니라 두 체급의 왕이 충돌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 거대한 싸움의 결말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